예, 이제 오후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식사들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밀려서 식사 시간이 부족했을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후 세션을 시작을 하는데요. 오후 세션 첫 번째 발표는 빔 소프트웨어의 성광일 이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성광일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사님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빔 소프트웨어의 SE로 일하고 있는 성광일이라고 합니다. 저희 첫 번째 업무가 IT 시작이 백업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백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쿠버네티스가 왜 백업이 필요한지, 그리고 빔 카스텐 제품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저희 고객과의 경험을 토대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사님. 네. 오늘 발표 제목이요. 네. Y 백업 쿠버네티스, 네. Y 빔 카스텐, Y 백업 쿠버네티스라는 그 제목인데요. 네. 사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쿠버네티스가 워낙에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네. 또 나름의 어떤 그런 뭐 복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쿠버네티스 백업이 과연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충분히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사님께서는? 이게 그러니까 모든 그 시작점은 예, 인프라를 구축을 하거나 예. 새로운 플랫폼을 도입을 했을 때는 예. 약간 백업 엔지니어 입장으로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예. 보통 백업을 고려하지 않고 구축들을 많이 하세요. 예. 디자인들을 많이 하시고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구축을 할 때 백업 부분은 고려 사항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게 현실이에요. 예. 네, 집중적인 거는 인프라를 구성하는 거나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데 뭐 많은 에너지를 부으시고 예. 백업에는 특히 많은 에너지를 주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장애가 생기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백업이에요.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구축을 할 때 백업이 필요 없는 굉장히 안전한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백업에 더 고민을 안 하시게 되는데 이게 뭐 다른 가상화도 마찬가지고 퍼블릭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다 이제 백업이 필요 없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면 반드시 백업이 필요한 니즈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이 쿠버네티스나 다른 인프라와 상관이 없이 데이터가 있는 환경이면 반드시 백업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추세가 과거에는 하드웨어적인 문제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 페일리어로 인한 복구가 많았는데 이게 최근에는 이제 사용자의 실수 또는 어떤 그 랜섬웨어 같은 외부 공격 또는 심지어는 이 사내에 악의적인 의도로 데이터를 지우거나 하는 또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군요. 네네. 그래서 반드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백업 솔루션은 항시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쿠버네티스에 가졌던 어떤 환상, 빔 소프트웨어의 성광일 이사님의 프레젠테이션을 들으면 그런 환상이 좀 깨지면서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빔 소프트웨어의 성광일 이사님의 프레젠테이션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소개드린 목차는 쿠버네티스의 글로벌한 트렌드에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소대에 말씀드린 쿠버네티스 백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들, 그리고 그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던 실제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고 빔 카스텐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좀 간략 설명드리고 현재 저희 국내에 구축해 놓은 고객 사례를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쿠버네티스 트렌드이고요. 벤더 쪽의 동향을 좀 보겠습니다. 이 벤더 쪽에 오픈시프트나 또는 VMware 탄주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EKS나 AKS와 같은 이 벤더의 트렌드를 보면은 굉장히 이 쿠버네티스의 성장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쿠버네티스가 대세라는 얘기가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벤더 트렌드는 이렇고, 자, 그러면 그 고객분들이 한번 입장을 물어봤어요. 고객분들이
이 컨테이너, 쿠버네티스를 도입할 계획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미 한 40% 정도는 사용을 하고 계셨고 또 25% 정도는 도입할 거고 현재 테스트 중이라는 고객분들이 한 25%가 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20%는 향후 1년 안에 도입할 계획이다 라는 고객분들이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60%에 가까운 그 고객분들이 쿠버네티스를 도입할 계획이 있다라는 게 현재 트렌드이고요. 자, 그래서 그 다른 방면으로 이 개발자들의 개발 니즈가 한 1년 동안 한 67% 이상이 개발 니즈가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상화 서버에서 클라우드로 이관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한 절반 정도가 이관하겠다는 또 응대를 해주셨고요. 반면에 최근 몇 년까지만 해도 그 P2V 또 물리 서버를 가상화로 또 가상화해서 HCI로 이관하겠다라는 트렌드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그 비율이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컨테이너 베이스나 또는 클라우드로 이관하려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쿠버네티스 안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의 트렌드를 보면 이 과거에는 스테이트 리스, 그러니까 휘발성 데이터를 그 스토리지에 저장하지 않는 이 스테이트 리스의 업무들이 많았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이 PV의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스테이트 풀의 업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늘어나는 이유는 그 과거에는 이 스테이트 풀의 어플리케이션이 좀 불안정했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가 올라가는 그런 컨테이너 서비스들은 조그만한 뭐 DB들 또 조그만한 어플리케이션들이 한해서만 올라갔었는데 점차적으로 이 어플리케이션들이 안정화되면서 스테이트 풀에 대한 서비스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래서 그 스테이트 풀에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좀 목록을 쭉 보면 뭐 이러이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활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그레스쿼리라든지 또는 뭐 MySQL, 몽고DB 이런 데이터베이스들까지도 이 쿠버네티스로 많이 이관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재는 이 온프라미스에 있는 물리 서버 또는 온프라미스의 가상화나 HCI에서 쿠버네티스를 운영하고 계세요. 또는 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쿠버네티스를 좀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게 각각의 업무별로 따로따로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온프라미스에서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따로 돌리고 또는 그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쿠버네티스 업무를 따로 돌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인프라 위치는 서로 틀리더라도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쿠버네티스 서비스들이 하나의 서비스처럼 운영이 된다라는 게 이제 트렌드 방향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이 돼야 가장 효율적으로 쿠버네티스 운영하실 수가 있다라는 게 현재의 그 트렌드 레포터 기관들의 방향성이고요. 고객분들도 많이 어그리를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객 트렌드를 또 조사를 했더니 현재 이 클라우드로 이 공급자 수를 늘리려고 하는 고객분들이 2명 중에 1명은 클라우드로 가겠다는 고객 반응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한 대부분의 고객들, 97%에 가까운 고객들이 퍼블릭 클라우드와 이 온프라미스를 같이 운영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어그리 하신 분들이 거의 100%에 가까운 숫자를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90% 가까운 고객분들은 이렇게 하이브리드 전략으로 운영하는 것들이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하는데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응대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백업 얘기를 해볼 텐데, 그러면 현재 이 쿠버네티스 환경에 고객분들이 백업을 운영을 하고 계시냐? 라는 서베이를 해봤었는데, 대부분은 백업을 안 하고 계셨어요. 안 하게 되는 주된 이유가 아까 잠깐 서두에 설명드렸던 이 쿠버네티스 플랫폼 자체가 너무 안정적이기 때문에 백업은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고객분들이 한 30%가 되셨어요. 그리고 한 20% 정도는 저희는 스테이트 리스의 환경으로 대부분 운영하기 때문에 백업 필요 없습니다라는 고객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절반 정도는 또 백업을 하고 계셨는데 다 매뉴얼한 백업들 또는 이 서드 파티 솔루션을 쓰시는
백업 전문 솔루션을 쓰시는 고객분들은 한 10%에서 15% 정도 내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달드릴 메시지는 서드파티 솔루션, 물론 네이티브 솔루션, 백업 솔루션도 쿠버네티스에서 제공하고 있어요. 오픈소스로. 하지만 전문화된 솔루션이 왜 필요한지를 좀 강하게 어필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고객분들을 만나고 다니면 그래서 백업이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첫 번째는 컨테이너는 너무나 안전해서 백업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고객분들에게 이런 이유 때문에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이게 어떤 그 고객분들이 장애 상황을 겪어보지 않으면 딱히 어그리가 되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첫 번째 사례는, 쿠버네티스를 운영을 하시다가, 쿠버네티스는 너무 안전하기 때문에 백업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운영을 하셨어요. 근데 운영을 하다가 한번 정전이 됐습니다. 정전이 다 돼서, 그냥 키면 자동으로 서비스가 다 올라올 줄 알았는데, 이 쿠버네티스가 일반 그 물리 서버나 가상화와 같이 좀 단순하지 않았어요. 이 어플리케이션의 복잡도가 좀 있었고, 이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이 쿠버네티스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이 올라오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디펜던시가 걸려 있어서 특정 어플리케이션이 먼저 올라오고, 그리고 나서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이 순차적으로 올라와야 어플리케이션 정합성이 유지가 된 상태로 서비스가 가능했는데, 이게 껐다가 키면서 순서 없이 그냥 다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면서 이 어플리케이션 정합성들이 다 깨져서 이 전문가가 들어가서 이 데이터를 복구하는데 수주가 걸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쿠버네티스 환경에 백업이 필요하다라고 고객이 이때 이제 느끼기 시작했고, 저희에게 컨택이 들어와서 POC를 했던 그런 고객사가 있었고요. 또 두 번째 케이스는 이 쿠버네티스가 오픈소스이다 보니까 정기적인 업데이트가 됩니다. 분기별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이 서비스 측면에서는 이 업데이트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계속 하세요. 근데 업그레이드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 쿠버네티스 제공하는 어떤 롤백 기능이 있는데, 업그레이드 하다 문제가 생기면 롤백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행을 하면 됩니다 라고 해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업그레이드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고, 롤백을 했지만 롤백이 100% 보장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롤백이 또 실패를 했고, 그래서 백업이 없는 상태에서 데이터 정합성이 깨진 거죠. 그래서 이 고객사도 이 데이터 정합성을 다시 유지하는데 또 수주가 걸렸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고객사는 안정적인 백업을 운영하기 전에는 업그레이드를 무기한 연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도 저희에게 컨택이 와서 저희가 가서 POC를 했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례는 이제 마이그레이션입니다. 이 쿠버네티스에서 제공하는 마이그레이션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이 쿠버네티스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이 가상화라든지 퍼블릭 클라우드의 VM 기반으로 운영하셨던 이 관리자들은 컨셉이 굉장히 틀리기 때문에 이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이 커맨드 라인이나 배치성 스크립트, 어떤 자동화된 툴로 만들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굉장히 고급화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거기에 따라서 비용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쿠버네티스 환경에 어차피 백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백업과 이 마이그레이션 기능까지 같이 제공을 해드린다면 굳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 없고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백업도 필요하고 백업 소프트웨어가 이 마이그레이션 기능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빈 카스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기종간의 플랫폼, 온프라미스에 있는 쿠버네티스 환경을 우리는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관을 하고 싶다. 또는 물리 서버에 있는 쿠버네티스 플랫폼을 가상화 쪽의 다른 플랫폼으로
이관을 해서 운영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도 저희 빈 카스텐이 오토매틱하게 마이그레이션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라이센스 비용은 백업에 대한 라이센스 비용만으로 마이그레이션 기능까지 공짜로 다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이 마이그레이션은 이 전문가가 작업하는 어떤 커맨드 라인의 복잡한 스크립트 기반이 아니고요. GUI 기반으로 클릭해서 정말 손쉽게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에 대한 기본 컨셉만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누구나 손쉽게 마이그레이션까지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례이고요. 두 번째는 이 복제 쿠버네티스 환경을 다른 원격지의 어떤 미러와 비슷한 환경으로 복제를 구성해 놓은 고객들이 있으셨어요. 우리는 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가 생겼을 때 복제가 되고 있는 스탠바이를 이용해서 바로 서비스를 브링업하기 때문에 우린 백업이 필요 없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이 백업을 좀 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사실이 레플리케이션은 백업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이 레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페일리어에 대한 DR 솔루션은 최적이에요. RPO나 RTO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시간을 제공하고 있고요. 하지만 논리적인 오류, 그러니까 뭐 랜섬웨어가 감염이 됐다든지 또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실수로 지웠다든지 그럼 이런 데이터들까지 똑같이 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데이터들까지 똑같이 복제가 되기 때문에 정말 장애가 인적 장애나 랜섬웨어 공격을 당했을 때는 이 레플리케이션 솔루션도 서비스 DR 형태의 대응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플리케이션도 좋은 솔루션이지만 반드시 백업과 같이 구축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객사 중에 저희는 레플리케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업 필요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또 그런 사례들이 발생했던 거죠. 제가 설명드렸던. 그래서 레플리케이션은 하드웨어 오류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최적의 솔루션이에요. 실시간으로 복제를 뜨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백업 솔루션이 커버해 줄 수 없는 RPO를 또는 RTO를 제공하고 있는 게 레플리케이션입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삭제됐을 때는 삭제가 되거나 감염이 됐을 때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무조건 백업 솔루션이 필요하다. 그래서 레플리케이션이 하더라도 백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롤백입니다. 이 쿠버네티스 자체의 어플리케이션이나 쿠버네티스 엔진을 마이그레이션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플리케이션 롤백이나 쿠버네티스의 다운그레이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롤백이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롤백이 커버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롤백이 페일이 났다. 그러면 커버 못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롤백으로 못하는 부분들이 쿠버네티스 엔진을 업그레이드를 하다가 업그레이드 페일이 났다. 그러면 다운그레이드에 대한 부분들도 커버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백업으로 대체를 해야 합니다. 오픈소스의 기반을 쓰시든 저희와 같은 전문적인 백업 솔루션을 쓰시든 반드시 백업을 하시고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오픈소스 기반의 백업 솔루션이 있어요. 그래서 벨러러라는 오픈소스 백업 솔루션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고객들은 저희는 오픈소스의 벨러를 쓸 거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백업 솔루션을 도입할 계획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벨러를 쓰는 고객분들을 보면 단순히 벨러러가 오픈소스의 손쉬운 툴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고객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 컨테이너 자체의 개념이 일반적인 VM과 컨셉이 틀리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이 오픈소스인 벨러를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의 모든 정합성을 제대로 유지하시려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사용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나 쓸 수가 없어요. 이 쿠버네티스 전문가만이 이 벨러라는 소스를 오픈소스의 백업 툴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엔드유저 입장에서는, 고객 입장에서는 만약에 제품을 쓰다가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한테 문의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이렇게 기대해야 될 때가 필요해요. 장애가 생기면
도와달라는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오픈 소스이다 보니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오픈되어 있는 커뮤니티를 통해서만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 책임져줄 소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오픈 소스를 쓰는 고객분들은 고객분들이 직접 그 툴을 유지를 하셔야 되는 거고, 문제가 생겼을 때도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고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리스판스가 굉장히 느리다는 거죠. 정확성도 떨어진다는 거고. 그래서 오픈 소스를 쓰실 때 두 가지 포인트는 어렵다, 손쉽게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거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는 비용이 따로 든다는 얘기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전문화된 또 이 상용 소프트웨어는 틀리게 오픈 소스이다 보니까 지원받기가 되게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도입 비용은 공짜일지 모르겠지만 장애가 생겼을 때 후처리에 드는 비용을 계산을 해보면 결코 또 싸다라고 생각하기는 또 힘들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기존 레가시 접근 방식으로 백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처음 구축을 할 때 저도 이제 이 레가시적인 방식으로 백업을 디자인했던 또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었냐면 보통은 기본 개념은 고객분들이 쿠버네티스에 있는 스테이트리스 백업 안 받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트 풀의 어플리케이션들도 저희는 PV에 있는 데이터들만 백업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SI들도 그렇게 디자인을 해서 고객들을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PV에 있는 데이터들은 뭐 NAS에 있다든지 특정 볼륨에 있으면 그 볼륨만 그냥 스냅 베이스로 그냥 백업을 합니다. 그래서 백업은 오케이예요. 백업은 빨리 받을 수가 있고 손쉽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장애에 대한 부분들은 고려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런 레가시한 방식으로 백업을 운영하시다가 장애가 났어요. 그러면 복구를 했을 때 일단은 전체 복구만 가능하고요. 인프라가 무너졌을 때. 전체 복구를 하더라도 이 어플리케이션들이 정상적으로 올라오겠다라고 확인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 검증을 할 때 초기에 제안을 하고 POC를 하는 BMT를 할 때 검증을 할 때는 이 어플리케이션들의 IO가 트랜지션이 없는 상태에서 보통 검증을 하세요. 그래서 IO가 없는 상태에서 나스라든지 볼륨을 스냅 백업을 하고 전체 복구를 했을 때는 당연히 잘 올라올 겁니다. 근데 트랜지션이 많은 상태에서 온라인 상태에서 스토리지 스냅이나 물리적인 볼륨을 당겨갔을 때는 어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올라온다는 보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쿠버네티스에서는 환경은 일반 VM이나 베어메탈 서버의 컨셉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 쿠버네티스의 환경에 맞는 방향으로 백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의 어플리케이션들은 단순히 VM처럼 데이터와 OS와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고 되게 여러 가지 환경들이 클러스터 기반 하에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백업을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네임스페이스나 그 어플리케이션이 가진 컨피그 맵이나 보안 시크릿 정보들, HD의 정보들, 또 인그레스라든지 당연히 데이터가 있는 PV 볼륨들까지도 이 정합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보호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플리케이션 복구 시에 이게 제대로 복구된다는 보장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설명드리는 이 부분이 쿠버네티스 환경의 백업 앤 리커버리의 현재 주소예요. 그래서 반드시 쿠버네티스에 대한 백업 앤 리커버리를 디자인하실 때는 과거의 레가시한 방식의 백업 복구의 디자인이 아니라 쿠버네티스 환경에 맞는 디자인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약간의 개념에 바꿔야 되는 그 개념을 트랜스레이션 하셔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섯 번째로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 그 빔 카스텐, 이 빔 카스텐은 원래는 카스텐이라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를 백업하기 위한 쿠버네티스만을 백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저희 빔이 카스텐을 인수를 했고 현재는 빔 백업 솔루션과 카스텐이 현재 인티그레이션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 가장 많은 레퍼런스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가장 많은 쿠버네티스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저희 경쟁사 벤더가 있는데 경쟁사 벤더에서 똑같이 애기로는 지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레퍼런스 있습니까? 라고 하면 레퍼런스 현재 없습니다. 경쟁사들은. 현재 작년에, 재작년에 판매한, 다른 경쟁사가 판매한 쿠버네티스 백업 솔루션이 있지만 구축을 못했어요. 현재까지도. 막 그런 사례들이 있고, 그리고 엔지니어 풀도 쿠버네티스를 구축해본 사례들이 경쟁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현재 한 2년 동안 국내에 많은 그 레퍼런스를 보유를 하고 있고, 또 레퍼런스가 없다 하더라도 이 다른 여기 왼쪽에 있는 1번부터 12번까지의 플랫폼들에 대해서 이미 이 빈 카스텐으로 백업 복구 검증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빈 카스텐을 쓰시게 되면 백업 및 원격지 복제, 그리고 저희는 CLI 기반이 아니고 모두 인터페이스 기반, 웹 기반의 GUI 기반입니다. 그래서 클릭 기반으로 정말 손쉽게 백업 복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새로 생성되고 지워지고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데, 빈 카스텐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이 생성이 됐을 때 자동으로 인지해서 자동으로 백업을 할 수가 있는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드민 작업들을 다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 하도 이제 랜섬웨어 공격이 굉장히 많은데, 랜섬웨어 공격으로부터 백업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중복적 랜섬웨어 보호 기능을 또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기종 플랫폼들끼리의 어떤 마이그레이션 기능도 공짜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데이터 압축, 암호화, 중복 제거해서 데이터를 안정적이고 데이터를 최소화해서 데이터를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NFS라든지 S3 유형의 오브젝트 스토리지에도 백업 데이터를 장기 보관의 형태로 소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빔 카스텐은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이 스토리지 스냅과 연계한 이 크래시 컨시스턴트 스냅과 연계한 백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 컨시스턴트, 보통 이제 MySQL이라든지 마리아DB라든지 또는 포스트그리스콜 같은 이 DB들이 올라가 있을 때 저희 빔 카스텐의 유일한 기능 중에 하나는 저희는 전부 다 에이전트를 쓰기 때문에 컨테이너에 어떤 빔 에이전트 설치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어플리케이션들을 정합성을 유지한 상태로 이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스냅 기반으로 백업을 할 수 있도록 인티그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그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스크립트를 매뉴얼하게 다 짜세요. 그래서 만약에 어플리케이션이 1000개다. 그러면 스크립트를 1000개를 짜야 합니다. 그들은.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들의 버전이 바뀌었다든지 버전이 바뀜으로써 어플리케이션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명령어가 바뀌었다. 그러면 이 1000개의 스크립트를 또 누군가 매뉴얼하게 다 바꿔줘야 돼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저희 빔 카스텐 같은 경우에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정합성을 유지하는 부분들이 인티그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으로 정합성을 유지하고 스냅을 찍는 거고요. 만약에 DB가 업그레이드 됐다, 버전이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하면 저희가 업그레이드 된 버전에 DB 정합성하는 명령어를 이미 다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DB가 업그레이드가 되더라도 DB의 정합성을 유지해주기 위한 사람의 어드민 작업들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동화가 잘 되어 있는 거고, 또는 DB 컨시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덤프 형태의 백업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도 그 부분도 저희가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스템 컨시스턴트, 이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장애가 생겼을 때 정합성을 완벽하게 유지한 상태로 올려줄 수 있다는 거죠. 복구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형태의 컨시스트의 정합성을 유지한 상태로 빔 카스텐은 백업과 복구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빔 카스텐은 이렇게 아주 많은 기능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당연히 스냅 기반의 백업이고요. 정합성을 유지한 상태로. 그리고 CBT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풀 백업 이후에 중분 백업들은 이 CBT 기능을 써서 아주 고속으로 백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CBT 같은 경우에는 VM에서 많이 제공하고 있는
체인지 블락 트래킹이라고 해서 평소에 변경된 블락들을 모니터링 하다가 진공 백업이 들어오면 그 정보를 이용해서 그냥 고속으로 빠르게 진공 백업을 할 수 있는 CBT 기능을 또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이 CBT 기능은 거의 저희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풀 백업만 된다든지 백업 솔루션으로는 쓰기 어려운 그런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복 제거, 압축, 암호화 기능들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하여튼 모니터링까지 이 GUI 인터페이스 환경 하에서 굉장히 직관적이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 환경 하에서 쓰고 있는 서드 파티 솔루션 중에 빔 카스텐이 넘버원 솔루션이에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감히 누가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아주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인터페이스가 저희 빔 카스텐을 제공하고 있는 대시보드입니다. 그 이외에 뭐 백업 폴리시를 구성한다든지 스케줄을 구성한다든지 이게 아주 직관적으로 웹 인터페이스 환경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뭐 멀티 터넌시 이 기능도 제공하고 있고 특정 사용자에게는 특정 클러스터 또는 특정 뭐 디플로이먼트나 어플리케이션들만 관리하도록 하겠다 이런 기능들까지 저희가 멀티 터넌트의 RBAC 형태로 권한 부여를 해서 또 세분화된 관리를 기능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그 고객 사례이고요. 고객 사례가 지금은 제가 장표를 3장을 준비했는데 3군데 말고도 현재 한 10군데 정도 되는 저희 그 레퍼런스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POC를 하고 있는 곳만 한 5군데, 6군데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POC를 웨이팅하고 있는 고객분들만 한 10군데 이상이 지금 되고 있어요. 연초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올해는 굉장히 많은 백업 POC와 고객분들의 백업 도입이 굉장히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누타닉스의 가상화 환경에 오픈시프트를 올려서 서비스를 하고 있던 고객이었고요. 저희 카센을 이용해서 일자 백업은 스냅샷으로 하고 스냅샷된 백업본을 넷업의 나스에다가 소산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이 주요 과제는 쿠버네티스 환경의 그 데이터나 서비스 관리 솔루션이 부재했어요. 백업받은 솔루션이. 그래서 백업이 필요하다고 이미 이 고객분은 느끼고 계셨고 뭐 오픈소스를 도입을 생각을 하셨다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는 걸 인지를 하셔서 저희를 컨택을 하셨고 저희 빔 카스텐으로 쿠버네티스 환경에 대한 워크로드를 백업하는 자동화된 백업 복구 체계를 구축하는데 프로젝트를 구축을 하셨던 고객사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먼저 앞 세션에서 하셨던 그 멘텍의 아코디언입니다. 그래서 아코디언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이제 누타닉스의 아크로폴리스 VM 위에 아코디언을 구축을 하셨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백업에 대한 니즈를 고객이 이미 판단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쿠버네티스 환경의 카스텐으로 백업 구축을 했고 여기는 이제 사이드카를 연동을 해서 백업을 그 나스의 저장소로 구축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 CSI 이 스냅과 인티그레이션 되어 있는 스토리지들은 모두 스냅 베이스의 PV나 PVC 영역을 스냅 베이스로 백업을 해서 백업을 합니다. 근데 가끔 이게 이 오픈 솔루션이다 보니까 CSI와 인티그레이션 되어 있지 않는 볼륨으로 구축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사이드카와 연동을 해서 저희가 백업을 또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이드카와 연동을 했던 국산 솔루션인 이 쿠버네티스 아코디언 쿠버네티스 플랫폼과 연결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례는 여기는 이제 VM웨어 환경입니다. VM웨어 환경에 VM웨어 탄주로 쿠버네티스 운영을 하셨던 사례이고요. 여기는 이제 VM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벨러로 오픈소스로 백업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더 그 다양한 백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고 이 벨레로를 운영하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셔서 저희를 컨택을 하셨고 저희가 이 쿠버네티스로 구축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VMware의 VMware 탄주 기반 하에 카스텐을 올려서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CSI 스토리지 스낵과 연계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도 이제 저희가 사이드카를 연동을 해서 구축을 했고요. 네, 운영 서비스 영향도를 최소화해서 고속의 백업으로 구축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의 백업은 빔 카스텐이 글로벌 넘버 원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좀 고객분들에게 어필을 하자면 충분히 앞장에서 좀 설명을 드렸지만 모든 인프라 환경 쿠버네티스라고 해서 백업이 예외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설명드린 이 5가지 사례, 그러니까 고객이 직접 겪었던 사례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그 미리 예측해서 이런 사례들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현재 실제 사례에 대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도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 동일한 그 케이스를 경험했던 분들이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라고 해서 백업이 필요 없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벤더들에서 제공하는 메시지들은 이제 버리시고요. 쿠버네티스는 반드시 백업이 필요합니다라고 인지를 하시고 도입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꼭 카스텐만이 아니더라도 뭐 오픈소스라 하더라도 또는 다른 경쟁사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데이터는 소중하기 때문에 반드시 데이터를 백업을 하고 쿠버네티스를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저희 카스텐 제품을 강조를 해드리자 하면은 저희는 이 마이그레이션 기능들까지도 다 기본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픈소스의 쿠버네티스가 버전업이 굉장히 빨리 되는 편인데 빔 카스텐 같은 경우에는 이 오픈소스의 프로젝트들과 기간을 거의 같이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가 새로운 기능이 나왔다? 그럼 카스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백업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른 어떤 벤더들보다도 가장 빨리 나온다라고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신이 있고요. 쿠버네티스 환경의 백업에 있어서는 정말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쟁사보다도 제품 자체도 정말 월등하고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백업이 필요하시다고 느끼시는 고객분들은 저희를 컨택해 주시면 정말 저희가 자신 있고 적극적으로 안정화된 그 기반으로 구축을 해드리도록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빔 소프트웨어 성광일 이사님의 멋진 발표였습니다. 자, 이제 한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예, 정말 쿠버네티스 백업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롤백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복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쿠버네티스는 뭐 혹시라도 이제 뭐 필요 없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제 안 계실 것 같아요. 예, 이사님 설명을 듣고요. 자, 사례도 이제 소개를 해 주셨잖아요. 네. 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쿠버네티스 백업에 대한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해보니까요. 어떤 실태라든가 또 그런 것을 실제 수행해 보신 이후의 어떤 느낌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실제로. 예. 그러니까 가장 빼놓지 않고 정말 고객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도입하실 때는 백업에 대한 부분이 복잡하고 신경을 쓰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 유실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임팩트를 감히 추측하기는 어렵거든요. 한번 데이터를 유실을 하게 되면 정말 너무나 많은 리소스와 임팩트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구축에 있어서는 무조건 백업을 반드시 도입하라는 게 저희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블랙 스완을 직접 보신 느낌은 네. 블랙 스완을 대책 없이 맞이하면 네. 정말 대책이 네. 없다. 네. 예, 예. 생생한 그런 느낌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빔소프트웨어의 성광일 이사님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쿠버네티스 백업, 빔 카스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다음 세션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